안녕하세요. 매일 매해마다 여기 올라오면은 그 시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오면은 김현우 이사장이 아무도 안 서게 모습을 자꾸 보여줘가지고 아주 불안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신승택 박사가 주강사라니까 잘하는 천재라 좀 시간을 오버해도 양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푸근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오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안보 포럼이 시작돼가지고 오늘 처음 경사가 났는데, 이 경사는 그 인설관식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구에 가는 게 아니고 기구의 이념을 누가 확실히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아마 이러한 고심 끝에 물색된 인물이 아마 김현우 이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517회 안보 포럼을 합니다만은 이 517이라는 숫자가 이게 기가 막힌 숫자예요. 왜냐하면 조선왕조가 517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517년 만에 문을 열어요.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조선왕조가 517년에 문을 닫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517년 안보포럼을 안 찍었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51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참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현우 이사장이 수석부의장으로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안보 포럼을 이끌어왔던 그 정신과 이념을 이제는 이 김현우 부의장에게 담아서 평통 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통이 뭐예요? 평화, 통일, 풍토를 조성해서 평화를 조회하는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인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평통에 어떠한 조직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색깔을 내면서 해야 될 텐데, 한 가지 김현우 부의장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영어 잘한다, 독일어 잘한다 하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세울 만한 문제는 안 돼요. 국회 사설위원회 했다 해도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게 칠성위원회예요. 그럼 뭐가 노하우였느냐면 10년 동안 바로 국제안보 포럼을 이끌어왔다고 하는 이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할 것 같으면 매주 한 번씩 했는데 500회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매해마다 주제 2개 이상은 다뤘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출강한 인원이 몇 명이냐? 1000명이 넘습니다. 그 1000명 중에 70%가 중복 출강했다고 한다면 바로 3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중복 출강이 아니에요. 그러면 300명 중에 한 100명을 외국의 인사라고 이렇게 쳐도 200명은 완전히 각 전문 분야의 인원입니다. 이건 중복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문 분야의 200개 전문력을 확보해두고 있다는 이것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전을 가지고 평통 부의장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초청해서 뜻을 같이 하고 갖고 왔던 부분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 평통의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힘을 모을 거야. 그래야 평화통일이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냥 보내서 웃고 아직 내정자라고 합니다만 청문회 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정은 그대로 임명이 될 거고 취임이 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끌어오는 그동안 박정식 장관께서 인사를 맡겨주셨고
또 신호는 수고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좌상의 그 누기나 회장님은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이 학교 요구의 인사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통통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주요 인사를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가지고 노심초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박범수 부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유기남 회장님이 나오셔서 그 평통으로 하는 우리 그 김현우 이사장을 좀 힘을 실어서 또 우리의 주문을 담아서 번역할 필요가 있지 않나. 평통에 가서 끊어보려면 안되는 사람인데 수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기 위해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문을 보고 부랴부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포가 됐습니다만은 요거 저 프린트 냈던 모양인데 그 프린트 사람 시켜가지고 밑에가 잘렸어요. 그래서 한글 해석이 잘렸는데 다행히 이 프린트 끝머리에 그 시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신경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배너를 만들었는데 이 배너를 바로 우리 두 분이 나오셔서 정리해주시면 됐다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박수로 해주시면 이름자를 따지 않고 시를 썼습니다. 하여 열국승하여 열강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무궁화꽃 동산인 우리 한반도는 허옇게 지우기다고 꽃이 피냐고 들면 왜 그렇게 들바람이 불어왔던가 후백회 이상 애청하지 않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 수작순풍 임기로가 누가 무슨 풍요한 시국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길을 붙들어줄 것인가. 척사공평 태평가 그 간교한 분들을 물리치고 우리 태평가와 함께 붙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갔다. 이것이 바로 김영호 부의장에게 주문하는 여러분들의 뜻으로 알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마리는 원 밖에 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국내기도 있고 국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먹 가지고 힘차게 모아가지고 평화지향적으로 우리가 단결하는 이 힘을 계속하겠다 해서 국내외 금년부터 그 해외 동포에게 참정권이 지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기록이 두 마리가 있고 좀 팔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뜻이 너무를 하기 때문에 이 뜻을 좀 김현우 부의장께서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젯밤에 오늘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성통을 지향해서 새로 진출하는 분에게 무엇인가 주문을 담는 내용을 좀 신경을 좋겠다 해가지고선 여기에 그 춘추시대의 오나라 첫날에 있던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에 그 세고 양성 대전지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요 세고라고 하는 것은 이세한 사고라 써요. 그냥 조그만 사고요.
조그만 사고도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갈리 빚는 것을 양성이라고 쓰는 것을. 그러니까 조그만 사고도 커다란 전쟁을 빚어내는 이런 화가 된다 하는 이런 좋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을 풀이해서 작은 사고가 전쟁의 화근이 된다 이런 풀이했습니다만은, 이들은 여시춘수라고 하는 거기에 그 탈미편이 있습니다. 탈미는 뭐냐면은 미세한 기미를 잘 살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쓰여진 글이 바로 탈미편에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전쟁의 교훈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아주 조그만 데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좀 이렇게 좀 상기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 초나라는 옛날부터 강국이었어요. 근데 초나라하고 오나라 사이에 그 기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뽕나무를 재배해가지고 위에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천치도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오나라 처녀, 초나라 처녀가 와서 뽕을 따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 처녀들이 거기서 뽕을 따다가 말라튼에 붙었어요. 말라튼에 붙었는데 그 초나라 처녀가 오나라 처녀를 때려 죽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오나라 그 국경지대 주민들이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 살해한 초나라 처녀 집을 찾아가서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비양이라는 그 입장이, 그러니까 그 지역 지도자가 지역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 오나라 전방에 있는 마을의 노약자를 다 죽여버렸네요. 그래서 그것이 그 전쟁이 돼가지고 오나라하고 바로 초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는 처음에 사람을 죽였던 그 초나라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필규정이라 해가지고선 그 후부터 전쟁이든 이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전쟁이든 개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시비사건이든 이것은 반드시 그 사필규정의 논리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이러한 전쟁 교훈, 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으로 나와서 세 가지인데 그 1페이지 하단부에 나옵니다만 무슨 일이고 제일 먼저 그 시작의 실마리를 정확히 알라. 그거를 원문으로 태상시시라고 합니다. 태상이라는 것은 최초의 실마리였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먼저 분명히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이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래서 그것을 기차 시종, 그 끝머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시작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증가했는가. 그래서 이 끝머리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개인 간의 사회단체 간의 국가 간의 시비가 붙으면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하자고 하는 이것이 전쟁의 교훈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떠냐 하면은 요즘에 그 김정일이 바로 중국 방문 이후에 와가지고 소위 그 남북 간의 비밀 회담 내용을 퍼뜨린 내용을 보세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승하기 어려운 무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을 보면은 무리를 범하고 무도를 범했고 그 다음에 무법을 범했고 무치력, 예의력, 중문을 범했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우리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강연을 한 거 들었더니 그 조갑제 대기자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바로 그
관광을 갔던 여인을 살해한 것을 비롯해서 또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여기에서 희생된 인원수가 57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오나라와 같은 태도가 하나도 못 취했어요. 그래서 남북 간의 안보 투쟁 스코어는 57대 0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57대 0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에 대고 언포만 쏘았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후속 결정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생의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